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편미분 방정식의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정식 형태에 따라서 어, 뭐 적분을 어, 그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 해법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어, 1차원의 그 파동 방정식, 이제 해를 가정하고 그 가정된 해를 이용해서 그 1개 미분, 2개 미분해서 원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어, 특성 그 방정식을 세우고 특성근을 세워서 이제 해를 구하는 뭐 이런 방법이 좀 설명하다가 어, 좀 시간 관계상 중단이 되고, 오늘 이어서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방법을 좀 마저 설명하고, 예제가 뒤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13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뒤에 나오는 그 연습 문제는 풀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좀 올려주시고, 이게 이 파동 방정식의 연습 문제가 좀 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잡기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제 처음 접해 보는 그런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솔루션을 올려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유사 솔루션을 올려줄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한번 1차원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고, 미분해서 원식에다 대입하고 그 원식을 뭐 어떠한 상수값, 우리는 이제 뮤라고 놨는데 뮤를 어, 가정하면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그런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 거기에 경계 조건, 이렇게 현이 양 끝단이 고정이 되어 있는 현을 튕겼을 때 진동하는 모양을 정의한 게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차원 파동 방정식의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는 정도까지 어,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뭐 리뷰를 빠르게 한번 하고 어, 수업 진행을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정의하면 13-20식처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정식의 어, 그 방정식이 조건은 어, 양 끝단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양 끝단은 우리가 어, 그림에서 요런 어, 제로점하고 L점 사이에 끈이 이렇게 탄성이 후크 법칙을 만족하는 이런 현이 존재할 때, 그 현을 당겼다가 놓게 되면 이제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 진동하는 제로부터 L 사이에 진동하는 그 운동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제 구어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한 어떤 P점이 움직이는 그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그 파동 방정식이 세워질 수가 있고, 이 파동 방정식의 경계 조건은 어, 양 끝단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 x가 제로일 때 하고 x가 l인 점에 t에 상관없이 어, 고정이 돼야, 그러니까 정지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제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에, 정의가 되고,
모든 t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그런 경계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P점이 그, 그 점이 여러분들이 요 P점이 음, 요 P점이 요 P점이 한 점 P점이 이제 그 X하고 T 변수로 움직이는 거를 표현을 하는 방정식인데, 그게 초기,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는 어떤 초기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초기 지점. 그걸 우리가 초기 지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초기 지점 P의 그 위치, 변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u의 x0는 fx가 되겠죠.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초기 지점, 그러니까 변이를 정의하는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 어, 처음 우리가 정의할 때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거를 또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조건도 만족해야 되겠죠, 해가. 그쵸? 그래서 어, 양 끝단,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의 변이, 그 다음에 t가 제로일 때 초속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해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우리가 특이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변수 분리 그 주어진 1차원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가정하고,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요 가정된 해를 일개미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뮤는 x분의 x2 플라임, 그 다음에 뮤는 c자승분의 1의 t분의 t의 2 플라임 식으로부터 어,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두 개의 그 상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x가 제로일 때, x가 l일 때 그때 정지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경계 조건을 어, 우리가 가정한 해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 항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요 제로가 성립이 되려면 어, t가 제로가 아닌 조건에서 x 제로, xl이 제로가 돼야지 그 항등식이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 그러면 어, x가 제로, 그 t가 제로면은 모든 t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 t가 제로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가 제로가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어, 이 항등식이 만족이 되려면 항등식이 만족이 되려면 x하고 xl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하고 xl이 제로가 돼야 되면 요게 제로가 돼야 되면 요게 제로가 되고 xl이 제로가 되면은 결국은 x2 프라임이 제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x2 프라임이 그 제로가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 그러면은 그 요 식에서 요 상미분 방정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상수 뮤의 형태가 뮤가 어떠한 임의의 상수라고 그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뮤가 어 상수가 음수일 때, 제로일 때,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양수일 때하고 양수일 때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 이렇게 양수일 때를 보면은 뮤를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뮤를 피자승으로 놔둬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t식이 요 식하고 x식이 요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뮤를 어, 피자승으로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두 개의 식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음. 그러면 요 두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t를 구하고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이렇게 되겠죠. 특성 방정식을 세우면 요 t식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특성근은 이렇게 되겠죠. PC하고 마이너스 PC 값이 되겠죠. 그렇죠? 람다 1, 람다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일반해는 이렇게 되겠죠. t는 a의 익스포넨셜 PCT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C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x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특성근을 구하면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특성근을 구하면 람다 1,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x에 대한 일반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의 어, 일반 해를 구한 거예요. 하나는 t는 좀 너무 얇아서 t는 a의 익스포넨셜에 p의 c의 t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p의 c의 t 요 두 개의 식이 구해졌으니까 u를 어 여기서 u의 xt는 일반해라고 가정한 거는 우리가 xt는 어, x 곱하기 t의 요 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죠.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a의 익스포넨셜에 p의 c의 t의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p의 c의 t 요식하고 c의 익스포넨셜에 px 플러스 d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px 요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음,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서 A, B, C, D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어, x가 제로에서는 x가 제로에서는 x가 제로에서는 움직임이 u의 x 그러니까 x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요게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해 주면 c 여기가
익스포넨셜 p의 제로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c 플러스 d가 제로가 되는 요 항등식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x가 제로일 때는 얘가 결국은 c가 마이너스 d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쵸? 또 경계 조건 L점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제로가 L을 대입해 주면 요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 식에서 d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d하고 같은 관계니까 얘를 요 식 요렇게 된 거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d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음, 만족하려면 C가 여기서 요게 제로가 아니라면 요 항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요 값은 이 값은 얘 값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PL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L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항등식을 만족하려면은 요게 제로가 아니니 C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C가 제로가 되면은 D도 제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이 뮤가 지금 요 해가 이렇게 나온 거는 뮤가 양수라는 걸 가정했을 때 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양 끝단점에서 이 해가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뮤가 양수일 때는 어, 그 진동되는 상태를 고정돼 있는 거는 설명이 되지만 움직임이 없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정의할 수 없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해를 얘를 고려할 수 없다.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뮤가 제로인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뮤가 제로인 경우에는 어, PCT에서 요게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또 얘가 뮤가 제로가 되면 얘가 제로잖아요. 그러면 T가 제로, T2 플라임이 제로가 돼야 되고 X2 플라임이 제로가 돼야지 요 항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T가 어떠한 현의 위치를 정의할 때 T가 0이 아니라고 하고 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 x 값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x가 제로가 돼야 되고 x2 프라임이 제로가 돼야 되고 x2 프라임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x를 ax 플러스 b라고 하게 되면은 x1 프라임은 a가 돼야 되는 거고 x는 ax 플러스 b가 돼야 되고 x2 프라임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논리상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 b는 상수 요 a, b를 정의를 하게 되면 x가 제로에서는 요게 제로잖아요. 그렇죠? 요게 고정돼 있으니까 양 끝단이. 그러면은 어떻게 x가 제로가 되면 요게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는 b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요 식에서
x가 ax 플러스 b인데 요게 제로가 되는 조건은 x, 요게 라지 x, 라지 x가 ax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는데 x가 제로에서는 x는 a 제로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려면 첫 번째 항 a 곱하기 제로는 제로가 되는 거고 b가 제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b가 제로가 돼야 되고 a의 x b가 제로가 되면은 x의 일반식은 ax가 되는 거고 근데 ax는 x가 l이 될 때 x가 제로잖아요. 정지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al 플러스 b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가 제로가 되고 또 a가 l은 어떤 정해진 길이 현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x 방향의 길이 l을 정의한 거니까 이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a도 제로가 돼야 되고 b도 제로가 돼야 되면은 이 해는 뮤가 제로일 때는 진동하지 않는 비진동 상태의 해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진동하는 현의 운동 상태를 표현할 수 없는 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양수일 때 또 제로일 때 뮤가 요걸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진동하는 현의 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래서 뮤가 음수일 때만 이제 고려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뮤가 음수면 뮤가 음수면 요거를 뮤를 마이너스 아까 뮤를 p라고 놨으니까 지금은 뮤를 마이너스 p 아니 그러니까 아까 뮤를 p 자승으로 놨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p 자승을 뭐로 뮤가 그러면 마이너스 p 자승이 되는 거죠. 음수니까 아까하고 다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게 지금 책에 요 부호가 틀렸어요.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요게. 원래 우리가 정의한 식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수정을 하세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그게 요 식에다가 피자승을 대입을 하면 피자승을 대입하면 요 식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요 두 개의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특성글을 구하면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JPC로 또 두 번째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JP가 되겠죠. 요 식에서 이렇게 특성근이 나오고 요 식에서 이렇게 특성근이 나오겠죠. 일반해를 표현하면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일반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t는 그쵸? 얘가 이렇게 되겠죠. x는 그쵸? 요건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특성근을 가지고 일반의 t의 일반의 x의 일반해를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일반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의한 해라고 정의한 게 요거였잖아요.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u의 x의 t는 뭐예요? a의 코사인의 p의 c의 t의 플러스 b의 사인의 p의 c의 t의 요거 곱하기 요게 x 요게 t고 그 다음에 x는
C의 코사인의 px 플러스 D의 사인의 p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요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요 식에다가 요 식을 가지고 이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주면 경계 조건은 요 식이었잖아요. 요게 u의 xt는 모든 t에 대해서 x가 제로일 때 해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 모든 t에서 양 끝단 L점에서도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두 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조건을 대입을 해주면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xt는 이렇게 c에 d에 a에 b에 그러면은 x에다가 제로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그렇죠. 모든 t는 해당되니까 t는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항은 사인 제로는 0이고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c만 남겠죠. 그렇죠? 근데 요게 뭐예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제로가 되려면 c가 제로가 되던가 아니면은 가로 안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t가 제로가 아니니까 모든 t에 다 적용이 되려니까 c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c가 제로 되는 조건을 c가 이제 제로가 돼야 되니까 또 요거를 같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c가 제로니까 요 식에서 c가 제로니까 요 식이 되겠죠. 정의를 하게 되면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식에서 c가 제로니까 요 식에서 x에다가 l을 대입해주면 x에다 l을 대입해주면 x에다 l을 대입해주면 c는 제로니까 x에다 l을 대입해주면 요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u는 d의 사인의 pl에 a의 코사인 pc. 그래서 요식에서 요 항등식이 만족하려면 d가 0이 아니고 u의 xt가 제로는 항등적으로 이제 제로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양 끝단이 고정이 돼 있고 u하고 그러니까 x 제로부터 x가 l 되는 지점에 제로가 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게 진동할 거 아니에요, 현이.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복사한 그림에 요런 그림을 보면 여기에 현이 이렇게 한번 요렇게 요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n이 2일 때 n이 3일 때는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0이 되는 점이 양 끝단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점에도 있죠, 이렇게. 그쵸? 예, 그거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주기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PL이 제로가 될 때 얘가 요 항등식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D가 제로가 아니고 가로 안이 제로가 아닌 경우에 PL 값이 제로가 사인 PL이 제로가 되려면 주기성이 있게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PL은
주기적으로 표현되는 게 n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P는 L분의 n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음, 여기서 n은 반복적으로 양의 정수값에 해당이 되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그래서 유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P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해줘요. L분의 n파이를.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겠죠. P에다가 L분의 n파이를 대입 시켜준 것 뿐이에요. 그쵸? 음, 이렇게 되고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AN을 D 곱하기 A로 BN을 D 곱하기 B로 놓게 되면 요거를 AN으로 이렇게 요거를 BN으로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위식을. 그래서 사인의 L분의 n파이 x의 AN의 코사인 L분의 n파이 CT 플러스 BN의 사인의 L분의 n파이 CT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요 식을, 요 식을, 이제, 요 요 식이 13-28식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표현되는 값을 전부 이제 서메이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급수식으로. 어, 모든 그 현의 어떤 형태의 주기 고주파든지 다 표현이 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는 식을 표현하게 되면 일반화시키면 일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썸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동 방정식의 일반회가 된다. 이게 13-2 사인의 L분의 n파이 x 곱하기 an의 코사인의 L분의 n파이 ct 플러스 bn의 사인의 L분의 n파이 c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1차원의 파동 방정식의 일반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 여기에서 an, bn을 우리가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의해 주면 특수애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까지 됐죠. 일반회까지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일반회까지를 구한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어떤 가정으로 이게 나왔는지.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요 개수 AN, BN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AN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T가 제로일 때 조건을 적용해 보면 U의 XT에서 제로부터 L 구간 사이에 정의되는 U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fx 함수라고 하면 U의 제로 xt 함수를 fx라고 하면 t가 제로일 때 요거를 그 일반해를 그대로 갖다 쓰고 t에다가 제로만 대입해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제로를 대입해 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사인항은 사인항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개수 b에는 제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요것만 남는 거잖아요.
요것만.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코사인 항은 1이죠. 제로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정의가 되겠죠. 요 형태가 많이 눈에 익죠. 예, 풀이의 사인 급수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끝단을 고정해 놓고 튕기면 그 제로부터 L 구간 사이에서 그 파형이 나오는 형태가 풀이의 사인 급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개수는 여러분들이 요 개수 결정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어떤 진동되는 주기적으로 진동되는 함수의 개수 결정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AN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식을 표현을 한 게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fx 함수 fx가 정의가 됐고 사인 L분의 n파이 x 값의 평균 제로부터 L 사이에 평균값의 2배 값을 해주면 AN 값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건 풀이의 급수에서 개수 AN을 결정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AN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BN을 구하는 방법. BN을 구하려면 U 함수를 한 번 미분을 하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되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니까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U의 요 fx 함수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t로 미분을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식이 되잖아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t가 제로일 때 1개 미분한 거를 gx 함수라고 둔 거잖아요. 요 gx 함수라고 둔 거잖아요. 그렇죠? t가 제로 형태를 여기서 t가 제로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요 t가 제로를 대입해 주면 여기에다 제로, 여기다가 제로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인 제로, 여기는 코사인 제로. 결국은 AN은 0 곱하기 0이니까 AN은 없어지고 BN만 항만 남겠죠. 그러면은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BN의 L분의 N 파이 C 식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GX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형태예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풀이의 사인 급수식하고 똑같죠. 그럼 BN도 아까 그 식 사인 급수계수식을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쓴 게 근데 요 앞에 다른 건 뭐냐 하면 요 앞에 개수가 요게 L분의 N L분의 파이 C 요 개수만 다른 거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역으로 곱해주고 BN을 정의를 해주면 풀이의 급수식에서 개수 B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게 요 식이다. 이게 요렇게 bn을 정의한 게 요 식이 되는 거죠. 요 앞에 개수를 반대로 써줬죠. 그쵸? 어, 같은 그러면 개수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요 식을 정의를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요렇게 정의가 된 거를 어, 우리가
bn 개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얘는 조건에서 주어지는 함수니까 이제 주어진 함수를 대입해 주면 뭐 계산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정리한 게 요게 일반해고, 요게 특이해고, 요거를 대입한 게 요 특이해가 되는 거죠. AN에다가 AN 요거를 대입해주고 BN에다가 BN을 대입해주면 특이해를 구하게 된 거잖아요. 요까지 됐죠. 예, 그래서 파동 방정식에 우리가 일반해하고 요 특이해하고를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토리만 알면 요런 식으로 요게 정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어려움이 뭐 이게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본 게 277페이지부터 277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283페이지 중간까지 한 7페이지 정도의 과정으로 요 특이해를 일반에도 구하고 특이에도 구하는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아무튼 뭐 좀 연습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이 파동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를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예제 4번에 예제 4는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일반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는 이제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면 이제 조건만 달라지는 거지. 뭐 초기 위치를 어떻게 놨다거나 이제 그 조건만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 조건만 대입해 주면 되잖아. fx, gx 값을 대입해 주면은 되는데 아무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t가 제로일 때 해를 구하고 초기 속도 t가 제로일 때 현이 제로부터 1 사이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초기 변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라고 정의를 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일반회에서 어, 그 여러분들이 x 그러니까 t가 제로일 조건을 초기 조건을 그 대입을 해서 해를 정리를 어, 하면 푸는 거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로부터 2분의 1 사이는 이런 구간인 거죠. 요런 구간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1 마이너스 x 직선은 뭐예요? 좌표 절편이 y절편이 1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x도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니까 요런 곡선이죠. 요 곡선 2분의 1부터 1 구간 사이 요런 형태로 정의가 될 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반해고 t가 제로를 대입해주면 b 제로일 때는 계수 bn 항은 사인 항이니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해는 그 x가 제로일 때 일반해에서 t가 제로 조건을 만족하는 u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곱의 함수잖아요. 곱의 삼각함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합의 삼각함수 공식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죠. 2분의 1에 이렇게 변환돼야 안 돼요. 가능하겠죠. 그쵸? t하고 x하고 더하고 빼고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코사인 n파이 t 사인의 n파이 x 값이 그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되고 여기에 초기 변이가 t가 0일 때 그거를 우리가 fx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fx라고 정의를 한 거를 요거는 지금 풀이의 사인 급수식이 된 거잖아요. 요 식은 풀이의 사인 급수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개수 an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n을 구하면 풀이의 급수 개수 an 식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서 L을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적분 구간을 0부터 L을 1로 놓고 풀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0부터 2분의 1 구간까지 x fx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거를 이렇게 된 거죠. 아까 1 마이너스 x였는데 fx 함수가 1 마이너스 x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쵸? 요 두 식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삼각함수 계산을 해보면 요게 n자승 파이자승분의 4 사인의 2분의 n파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식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n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대입을 해주면 개수 an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인 2분의 n파이는 n이 1일 때는 얼마예요? 2분의 파이니까 90도잖아요. 그때는 얼마예요? 1이죠. 사인 90도는 1이죠. 그러니까 n자승 파이자승분의 4가 되는 거고 사인 n이 2일 때는 180도죠. 180도 사인은 얼마예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짝수항은 다 제로가 되는 거고 홀수항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 3을 대입해주면 얼마예요? 2분의 3 파이는 270도잖아요. 270도는 사인 270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홀수항이 1, 3, 5, 7, 9 무한급수 형태로 전개되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반복되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개수 an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n을 요 식에다가 an을 원식에다가 정의된 식에 an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은 원식에서 an을 대입하면 개수 결정한 an을 결정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되고 요거를 전개해서 홀수항만 이렇게 나타나는 급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 끝단에 고정이 되어 있는 현의 운동하는 방정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fx 함수가 주어지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